정치권 움직임을 배종찬 인사이트 K 소장과 함께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후폭풍이 더욱 거세지는 모양새예요. 먼저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의미심장한 말을 남긴 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 진상 규명이죠. 예. 그러니까 시시비비죠. 예. 그렇다면은 검찰에서든 아니면은 지금 법조인들도 다 하는 이야기가 항소를 안 한 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갔어야 되는 길은 항소인 겁니다. 예. 그리고 심지어는 임원정 서울 동부지검장도 항소하려고 했으면 항소했었어야지 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예요. 임원정 검사장마저도. 그 이야기는 항소 안 한 게 이상한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그렇게 해석될 수밖에 없는 발언들을 했지 않습니까? 뭐 신중하게 해야 된다. 예. 그러니까 신중하게 해야 된다고만 이야기했을 뿐입니다. 예. 하지 말라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하라는 거죠. 네. 아니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한테 이야기하면서 야 성적이 안 나온다. 분명히 공부하라고 이야기한 건 아니잖아요. 공부 안 하면 재미없어라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의미를 뭐라고 읽고 뭐라고 쓰고 뭐라고 읽는지가 중요한 거죠. 예. 근데 이제 노만석 이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노만석이 아니라 자불안석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은 이렇게 판단한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잘 좀 수습되면 내가 검찰총장 되나 보다. 근데 지금 수습도 안 되잖아요. 근데 저는 더 납득이 안 가는 것은 이미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사의 표명했잖아요. 예. 이게 쉽게 이야기해서 다 뽀록이 난 거예요. 예. 뽀록이 났는데 본인은 자꾸만 살살살 흘려. 이게 무슨 뭐 셜록 홈즈의 퍼즐 게임을 하는 것처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용산 법무부의 관계를 따르지 않을 수 없었다.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다음에 또 저쪽에서 지우려고 하고 우리는 지울 수 없는 상황이다. 부대꼈다. 저는 왜 이런 선문답을 자꾸 해요? 예.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죠. 항소 포기를 의미에서 전달받아서 그 당시에 제 스스로 부끄러울 정도로 결정을 못 내렸다. 죄송합니다. 이러면 되잖아요. 그러면 되는데 그 이야기를 또렷하게 못하는 거죠. 그 의미는 맞는 걸까요? 그것도 해석의 여지가 있는, 그러니까 선문답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아닌가요? 제가 무지해서 그런가요? 여러분 부대 꼈다고 부대찌개를 먹을까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 안 들어도 비디오, 예. 안 들어도 오디오인 거죠. 예. 그래서 그걸 뒤늦게나마 왜냐하면은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바로미터예요. 예. 리트머스 시험지예요. 사의를 표명했잖아요. 왜 사의를 표명했겠습니까? 자기가 볼 때는 이 정부가 임명하고 서울중앙지검장 다음 자리가 뭡니까? 바로 검찰총장이죠. 검찰총장 가는 예. 뭐 1순위 자리인데 예.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이유는 내가 이래가지고 부하들한테서 무신분립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신뢰가 없으면 분립, 서지를 못한다. 그걸 검사니까 이 칼검사니까 아는 거죠. 자, 항소 포기 놓고 여야 공방이 격화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소장님께 민주당은 민주당의 입장에서, 그리고 국민의힘은 국민의힘의 입장에서 좀 평가를 부탁드릴게요. 자, 일단 먼저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정치검사들의 반란을 분쇄한다. 뭐 다소 격한 표현인데 이 의미는 또 어떻게 읽히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건 정권에 대한 도전이라고 보는 거예요. 아무리 뭐 검찰이 어떤 의미에서든 간에 반발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왜? 뭐 상명하복이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뭐다? 검난이다. 네. 이건 이른바 반발 책동이다. 그러니까 이걸 잠재우고 꺾어야 되는 사람은 누굽니까?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죠. 위기로 인식하는 거죠. 네. 큰 위기든 작은 위기든. 그럴 수 있다고 봐요. 네.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친윤 검사들의 항명적 쿠데타다. 네. 그러니까 얘들도 다 내란 조직이다. 지금 이렇게 하는 움직임도 내란과 다를 거 없다. 이렇게 인식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그런 도전들을 봐라. 뭐 수사 보안권 운운하고 말이야. 검찰 조직 개편한다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내란 특검인가 거기에 김건희 특검인가에 수사를 하던 검사들도 돌아가겠습니다. 막 이러잖아요. 그죠? 뭐야 이 검사들 말이야. 이 권력의 신여 역할이나 하고 이번 기회에 완전히
버르장머리를 고쳐놔야 되겠어. 이런 인식의 수가 있는 거죠. 거기에 동조하는 민주당 지지층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 사안만 보자고요. 예. 근데 이 사안이 그럴 사안인가? 뭐 검찰이 달라져야 된다. 검찰이 문제가 있다. 그는 항상의 앵커도 공감할 수 있고 저도 공감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사안만 놓고서 항소 포기한 것에 대해서 반발하는 검사들에 대해서 친윤 검사고 친윤 검사들의 항명이고 쿠데타 항명이다? 이건 전혀 다른 이야기죠. 예.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아니 자식이 식탁에서 나 이거 안 좋아하잖아. 밥 안 먹을래.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애가 좀 버릇이 없네. 이 정도지. 이걸 가지고서 우리 자식들은 다 폐륜하다. 배은망덕한 자식들이다. 자, 뭐 이야기를 안 하고 있으면 뭐 땡땡 자식이다. 히읗 리얼 자식이다. 예. 이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건 침소봉대 초과유불급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이렇게 지적을 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게 사안에 맞아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네. 국민의힘 경우에는 지금 대규모 규탄대를 하잖아요. 질문해야 되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제가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예. 국민의힘 좀 정리해 네, 주시죠. 오늘 또 바쁘시잖아요. 아, 그래서 예. 이제 그러면은 자 국민의힘도 첫 번째로는 전면 대응할 수밖에 없겠죠. 예, 왜냐하면 예. 이게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리스크 대장동하고도 관련돼 있고 또 아니 윤석열 전 대통령 김건희 여사는 완전히 뭐 내란범으로 몰려 있는 상황인데 당신들도 봐라 이 정도면 해병대 특검이랑 다를 게 뭐가 있고 내란 특검이랑 달라 당신들도 똑같다 이렇게 이제 전면 반격 대응을 하는 거죠. 네. 뭐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정치적으로는. 그런데 그럼 이 다음은 어떻게 할 거냐고요. 네. 그러면 이게 항소가 다시 항소가 됩니까? 검찰이 안 되잖아요. 법적으로는 이미 떠나간 버스예요. 그러면 이럴 수는 있다. 정치적으로 뭐 단기적으로 2, 3일 동안은.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떤 대안을 국민의힘이 만들 거냐. 아하. 그리고 이런 민주당의 처사에 대해서 네. 어떻게 하면 중도층을 끌어들이고 정당 지지율이 깡패 아닙니까? 네. 지지율을 올려야 민주당과 대응을 하고 대결을 하든지 말든지 하죠. 그러니까 지금 화가 나서 이거 막 이럴 수가 있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영향을 끼치고 말이야. 그러면서 뭐 신중히 하라는 의견만 전달했을 뿐이라고 하는 건 말도 안 돼. 네. 다 집결하라. 그렇다고 해서 문제 해결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국민의힘의 과제는 네. 과연 그것이 성난 민심으로 대응을 한다고 할지라도 분명히 지지층에 따라서 온도차는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결국 지지율은 올려야 되는 것이고 네. 그 과제를 지금 이 대장동 비리 사건 항소 포기 스캔들에서 네. 게이트에서 전국에서 어떻게 할 거냐는 충분히 또 더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인 거죠. 그 지지율 상승으로 끌어낼 수 있는 뭐 대안이 됐든 뭐 전략이 됐든 필요하다는 그렇죠. 얘기시죠. 이럴 때 이 부분을 파헤칠 부분들은 네. 파헤치는 걸 하고 네. 또 한쪽은 또 민생 대응을 해야 돼요. 네. 이 정부의 정책과 관련해서 지금 예산국회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부분도 밤을 새면서 해야 되는 거죠. 네. 지금 이제 이 대규모 규탄대 얘기했는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요즘 발언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근데 규탄대에서 우리가 황교안이다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이 논란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장동혁 대표가 이렇게 하는 의도는 알겠어요. 이해는 돼요. 예.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정치 행위는 효과잖아요. 네. 중도층을 빨아들일 수 있느냐, 이 반사 이익을 또 더 주도할 수 있는 발광체 지지율로 만들 수 있느냐 이게 네. 중요한 건데 큰 두 가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하나는 뭐냐면 이재명 탄핵. 네. 그런데 현실적으로 당장 탄핵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정권을 쥐고 있는데 칼을 쥐고 있는데 여당의 숫자도 그러니까 결국은 이재명 정부에 타격을 줄 수 있고 실질적으로 위협적인 경쟁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민심을 얻는 거죠. 예. 그래서 선거에서 이기고 내년 지방선거 예. 또 그 이후에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겨서 다수당이 돼 보십시오. 급을 내지 말라고 해도 급을 내요. 저는 구호를 내지르는 이유는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실질적인 효과. 정말 무서운 것은 소리 없이 우리가 또 오늘이 수능 날이니까 예. 소리 소문 없이 공부를 했는데 공부를 잘해. 네. 1등을 해. 예.
이게 무서운 거거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는 황교안? 예. 그러면 황교안하고 똑같은 이야기인가요? 그러니까 황교안 전 대표가 예. 처한 현실에 대해서 우리도 연민을 느끼고 또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할 수도 있겠다. 이런 차원은 이해가 돼요. 예. 그런데 우리도 황교안? 그러면 부정선거만을 부르짖고 있는 황교안 전 총리, 황교안 대표와 나는 우리는 같은 길을 가겠다. 또는 현 정부의 이 수사에 대해서 완전히 또 반대 방향을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황교안 전 대표, 황교안 전 총리와 입장을 같이 하겠다. 이건 다른 이야기죠. 그러니까 저는 현실적으로 차별적으로 황교안 전 대표가 이렇게까지 체포당할 정도로 몰리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한다. 지금 왜냐하면 황교안 전 대표에 대해서 지금 체포가 되는 이유는 여러 차례 소환을 했는데도 소환에 응하지 않고 그 이유는 뭐냐면 내란 이 비상계엄 이후에 올린 SNS가 더 이 비상계엄을 옹호했다라고 해서 내란 이 선동 혐의로 지금 특검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이고 그럼 그에 대해서 변호를 하면 될 부분이죠. 나는 내란 선동 아니다. 내 입장을 이야기한 것일 뿐이다. 네. 그러니까 그런 입장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장동혁 대표가 우리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 아무리 그렇다고 해서 그 입장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인신을 구속할 정도로 하는 것이 과연 이 민주주의에 맞는 것인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건 맞겠지만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우리는 황교안 이거는 자칫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뭡니까? 정치는 이해, 네. 언더스탠딩을 사야지 오해, 미스 언더스탠딩을 사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하나만 더 여쭐게요. 네. 이 발언이 계산된 발언일까요? 즉흥적으로 나온 발언일까요? 계산된 발언이죠. 계산된 발언. 그럼요. 장동혁 대표는 예. 이걸 통해서 강성 지지층들을 결집하겠다. 예. 이 생각은 분명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래야만이 당 대표로서의 위상 강하게 내가 결집을 하겠다. 그래서 뭐 외부로 크게 알리지 않고 하긴 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도 면회를 했죠. 예, 예. 지금 뭐 윤 전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 영치금도 상당히 많이 쌓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하면 결국은 지금 이 집토끼를 내가 단단히 움켜쥐고 가야 된다는 생각이 장동혁 대표로서는 일단 이 가지고 있는 또 확신적인 사고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는 이 모든 것이 뭐 이 적어도 제1야당의 대표가 애드립으로 이런 발언을 친다는 것은 더 위태로운 것이고 위험스러운 일이고 네. 충분히 생각해서 판단해서 지금은 지지층들을 강하게 반 이재명으로 결집해 나가자라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또 다른 큰 변수가 하나 있죠.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이제 국회 본회의에 보고가 됩니다. 이제 추 의원이 어떻게 되느냐, 구속 여부에 따라서 정치적 파장이 뭐 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선은 이것이 가져올 수 있는 정치적 파장부터 말씀드릴게요. 이건 정말 예. 태풍이 올해 정말 태풍이 없어서 한반도에 천만다행이죠. 서 너무 천만다행이라는 예, 예.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만 예. 더군다나 바닷가 쪽인 예. 우리 경북에 울진도 있고요. 예, 예. 영덕도 경주, 있고, 예. 예, 경주도 영덕도 있고요. 있고, 예. 또 경주는 예. 또 영덕은 또 감액이 아니겠습니까? 네네. 또 경주는 포항 감액입니다. 예, 뭐 영덕도 있죠. 아니 그냥 너무 그렇게 고생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아, 제가 수가 짧아서 예, 말씀하십시오. 예. 아 그렇군요. 예. 네. 아 근데 좀 영덕, 이런 건 감사해요. 아니 영덕도 감액이 있습니다. 정확한 지식 우리가 예. 지리 예. 이 사회 탐구 영역에 있는데 예. 이게 또 수능 학생 저는 잘 모릅니다. 틀리면 예. 안 되잖아요. 예, 예, 예. 근데 이제 또 제가 경주 배시니까 네. 간포 이야기. 예, 예, 예. 자, 이제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추경호 의원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국민의힘이 분수령에 서게 됩니다. 네. 그냥 벼랑 끝에 설 수도 있는 거죠. 왜? 이제 구속영장이 기각된다. 그럼 봐라 특검이 명분이 없었네. 지나치게 이 국민의힘 당시의 비상계엄 상황을 몰아갔었네. 이럴 수 있지만 다 구속이 영장이 발부된다. 그러면은 이게 지금 뭡니까? 이 추경호 의원이 받고 있는 혐의가 내란 중요 임무 종사. 아니, 당신 말이야. 그때 국회의원들 오락가락하게 만들어가지고 국회냐, 당사냐, 국회냐, 당사냐. 아니, 당신 말이야. 그거
문자 보내고 이렇게 해서 의원들이 대부분 참석을 해서 비상계엄 해제에 손을 들어야 되는데 표결을 해야 되는데 아니 당신 때문에 못했잖아. 그건 당신 보니까 말이야.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도 통화했다 그러고 또 누구랑 통화했다 그러고 보니까 아예 계획적으로 이 비상계엄 해제를 방해해서 당신 그 내란 중요 임무 종사했고 당신 구속 타당해 이렇게 돼 보세요. 그러면은 정성래 대표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자, 지금부터는 이 정말 무지막지한 내란 정당을 해산 심판을 청구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 이것이 헌법재판소 가서 법적으로 심리를 받는 걸 떠나서 예. 얼마나 이 지방선거에 영향을 받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의 운명을 우지자지할 수 있는 우지좌우할 수 있는 그 기로에 설 수 있기 때문에 네. 이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너무나 중요하다. 13일 국회에 보고가 되고 지금 27일쯤 표결이 된다는 예, 예. 이것도 보세요. 시간을 좀 이렇게 늘려놨잖아요. 네네네. 그것도 무슨 이유겠어요? 네. 지금 오히려 추경호 쪽으로 아예 이 지금의 항소 포기를 덮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생각도 없다고는 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상당히 수세에 몰릴 수도 있는 항소 포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정부로서는 추경호 의원을 공략해서 좀 반전을 만들어내자 이런 판단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자 여러분들 어떻게 보냐면 제가 뭐 법학은 부전공했습니다만 네. 여러분들이 우리 TBC 지금 유튜브를 좋아하시는 이유는 정보를 얻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구독 꾹 눌러주시고 우리 빨리 50만 돌파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좋아요. 네. 좋아요를 많이 보내주셔야 더 많은 대한민국 국민이 더 많은 우리 동포분들이 또는 이걸 번역을 해서 전 세계인들이 볼 수 있다는 거 세계 속의 배추 배추의 세계화에 여러분들도 좀 기여를 해주시면 좋은데 네. 제가 법학을 부전공 네. 아니요. 법학 부전공 안 하셨어요? 아니 저는 예. 네네. 법학을 부전공했는데 이 구속이 되는 3대 요건이 뭡니까? 범죄의 중대성. 네. 그다음에 증거인멸 우려. 우려. 그다음에 도주 우려잖아요. 네. 추경호 의원 어디로 도망가겠어요? 또 이미 다 조사할 거 다 조사했는데 증거인멸할 게 뭐가 있어요? 다른 뭐 여야 의원들 불러다가 참고인 조사했잖아요. 그날 상황에 대해서. 그러면 범죄의 중대성인데 이게 범죄의 중대성은 정말 이게 내란인지 내란이 아닌지 아직도 다른 재판도 끝이 안 났어요. 네. 이거는 다투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란 중요 임무 종사로 이 사람을 구속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의 조건으로 봤을 때 추경호 의원의 이 구속영장은 기각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런데 네. 한 가지 단서를 둘 수밖에 없는 지금 얼마나 재판부가 지기현 판사부터 시작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심지어는 국회 무소속 의원이 조요토미 히데요시로 만들어버렸잖아요. 네. 이런 상황이면 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전담하는 판사가 얼마나 또 압박을 받겠어요. 저는 그 압박 때문에라도 네. 또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좀 열어둘 필요도 있다.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자, 지방선거 얘기 좀 해볼게요. 예. 시도지사들이 이제 서울에 직결을 했어요. 시도지사가 중요한 건 뭐 지방선거에 이제 광역단체장 선거 의미가 크기 때문인데요. 그렇죠. 이게 이제 두 가지 행사가 있었는데 하나는 이재명 대통령 주재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있었고요.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시도지사 연석회의가 있었습니다. 이걸 이제 정치적으로는 여러 해석이 가능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네. 제가 이거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바로 지방선거다. 예.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를 지자체를 지방정부로 존중하는 그건 예전부터 이야기가 돼왔던 했던, 거잖아요. 예. 뿌리고 중요하고. 예. 근데 지금 중앙지방협력회의다. 예. 그리고 재정을 대폭 넘겨주겠다. 예. 그리고 또 권한도 넘겨주겠다. 그래서 이른바 훈훈해지는 거잖아요. 화기애애 전략. 예. 화기애애하면은 뭐가 좋아집니까? 표심이 좋아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노림수가 있는 것 아니냐 또 의심할 수밖에 또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이 자리에 누굽니까? 이른바 오세훈, 예. 그다음에 강훈씨, 예. 또 김민석, 예. 또 성동구청장인 정원호 예. 뭡니까? 서울이죠. 예. 아니, 내년 지방선거에서 정말 이곳의 승리가 전체 성적표를
가늠할 수밖에 없는 바로미터가 되는 곳 어디입니까? 서울, 서울, 서울. 예. 오랜만에 듣네요 그 노래. 정말 이 예. 제가 부르고 싶은 노래는 네. 물론 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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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경주. 아, 예. 좀 따라 좀 부르세요. 예. 너무 비협조적이야. 아, 알겠습니다. 늘 반성하고 있습니다. 본사에서도 알고 있어요 이런 거. 잘 모르십니다. 안 해요. 그래서 농담이고요. 예. 이런 서울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일종의 네. 최근에 또 종묘 가지고 난리 예. 법석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세계 문화유산이 예. 종묘에서 볼 때는 이 세운상가의 145m 신축 건물이 흉물이다. 예. 근데 이제 오세훈 시장은 아니 지금 오세훈 시장은 그러잖아. 지금 그대로 세운상가를 개발하지 않고 두는 것이 흉물입니다. 왜들 이러시나요? 예. 지금 싱크로율을 계속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네. 너무 야박해요. 아니요. 지금 예. 댓글에 지금 올라왔잖아요. 예. 해도 너무한다. 예. 하겐크가 이게 뭐냐? 예. 종묘됐죠. 네. 말 그대로 지방선거가 가까워왔구나. 예. 말 그대로 서울 TBC. 네. 근데 이제 요 질문 조금만 더 할게요. 김민석 총리 아까 종묘 얘기하셨는데 네. 본인은 그럴 일이 없을 거라고 선을 긋는 발언을 했는데 이제 오세훈 시장하고 대척점에 섰단 말이죠. 지금 이 세 사람 강훈식 비서실장, 김민석 총리, 정원호 성동구청장 어느 쪽으로 가는 겁니까? 정치인 이야기를 믿으세요. 정치인은요 예. 정말 예. 1도 가능성이 없는 자리에 예. 자기 이름 이야기해줘도 예. 기뻐하고 환호하고 박수칩니다. 제 분석은 끝. 덤으로도 답을 못 들을 것 같네요.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